안녕하세요. 기자TV 시청자 여러분. 9월 셋째 주 기자TV 충북 메이커스의 편집장 경철수 인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가을 날씨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지난 한 주 지역에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세 가지로 좀 압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하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청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반대 움직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사실 30여 년 만에 경찰이 경기 남부경찰서죠.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오랫동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추적해 오다가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해서 지금 부산에서 무기수로다가 복역하고 있는 복역수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또 다른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에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청주가 그렇지 않아도 범죄의 도시의 오명을 그동안 써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범죄 발생 건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잘 해결되고 지역에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계당국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 혼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저랑 늘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방송하던 김대균 기자가 집안에 좀 우환이 있어가지고 급히 서산을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별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말씀 좀 전해드리기는 그렇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좀 집안에 어떤 분이 좀 사고를 좀 당하셔서 아마 병원에서 이제 수술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혼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동시에 실시간대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방송 10분 전에 좀 시스템상 한쪽이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페이스북에서 기다리시는 이런 기자TV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나 동남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돼지감 폭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저희 국내에서는 특히 정부가 이제 차단 방역에 되게 주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확하게 역학조사 결과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유입됐는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계략적으로 짐작하는 거는 휴전선 인근에 이런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가장 유력하게 좀 보고 있는 이제 발생 가능성인데요. 보면 지난 16일이었죠. 사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 농가에서 이제 발병을 했고요. 다음 날인 17일 오전 6시 30분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방역 당국이나 경기도에 이제 비상이 걸렸고요. 그래서 가축전염병 위기령 심각 단계를 이제 발령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8일도 경기도 파주에서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16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부분은 다른 지역까지 돼지가 중도매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는 경기도 파주 연천을 비롯한 6개 시군 그리고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는 인접 휴전선 인근에 있는 8개 시군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그 지역을 빼놓고는 이제 이동 제한 조치는 풀렸습니다. 그래서 돼지값의 영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돼지값 파동이 있을 경우는 사실 문제는 이제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지면 또 소비가 위축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날씨가 추우면 조류독감, AI의 구제역까지
뭐 이렇게 좀 기승을 부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국내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좀 긴장하고 여러 가지 좀 차단 방역에 노력하고 있지만 확산을 좀 줄여보려고 해당 농가라든지 또 중소상인들도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게 좀 확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송 지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에 사실은 그 특별 지시까지 내렸어요. 긴급 특별 지시 26호를 시달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16일 날 발병 이후에 17일 날 확진 판정이 났고요. 어제였죠. 이제 어제 그저께인 18일 날 또 이제 연천에까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충북도도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제 꾸리고 이송자가 특별 지시 26호를 내려서 차단 방역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 이런 11개 차단 방역소를 설치를 했고요. 소독하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관련된 이런 그 예산은 예비비에서 활용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지역에 당연히 이제 경기도 휴전선 인근에 있는 돼지들의 반입이나 도축 금지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일체 이제 뭐 가축과 관련된 뭐 이런 차량이나 이런 이동도 좀 중지를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양동 관련된 돼지 관련된 이런 유통 물류를 전격적으로 차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지역 차원에서 11개 시군 거점 소독소 외에 4개소를 이제 추가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고요. 유사시에 대비한 살처분 인력과 장비 신속한 동원 태세를 위해 군경의 이제 협력 체계를 총 가동토록 이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17일 도내 양돈농가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고요. 21일까지 생석회 67톤가량, 67.6톤인데요. 67톤가량을 긴급 배포해서 일제 소독 등 농가 차단 방역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제 국내에 유입된 자체도 좀 안타깝지만요. 어쨌거나 이제 경기도 외에, 휴전선 인근 외에 이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을 비롯한 영남, 호남권에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아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한중,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경제성이 많이 안 좋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가축 전염병까지 이렇게 확산된다면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달 말까지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가축 전염병 특별 예방조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조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에 이렇게 유입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 국내 유입을 잘 차단해오고 방역을 해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발병을 했어요. 더 이제 확산되는 게 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잘 해가지고 지역의 돼지값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매가는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확산이 된다라면 국내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돼지 흑설병이라고까지 얘기가 이제 들면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바다는 필리핀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상당히 거의 이제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이런 돼지를 살처분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한 주에 저희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단은 이제 주 타켓의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강서이동 반대 주민 대책위에서 대대적인 대규모 이제 그 집회를 청주시청 앞에서 했거든요. 뭐 이 소식은 저희 충북 메이커스를 비롯해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좀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제 시청 앞에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 얘기 듣기로는 뭐 토요일 날 이제 신형 GLCT 앞에 인근에서 현대백화점 그 골목이죠. 거기서 촛불 문화제를 또 이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는 LNG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사전 이제 공론화 과정 한 번 없었던 데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이윤을 위해 시민 건강을 외면했다는 지적이거든요. 오경택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위원장은 SK하이닉스는 한국전력의 남는 전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정부의 산업 전기료 인상 계획과 맞물려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명목으로 LNG 발전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이제 뭐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는 눈앞에 기업 이윤에 눈이 멀어 시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앞서 미세먼지 충북 시민대책위원회가 이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어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알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10명 중 6명은 반대 입장이고, 뒤늦게 쉽게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LNG 발전소 건립 계획을 전해들은 시민들까지 합치면 10명 중 8명이나 된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충북 시민대책위원회는 만약에 이제 앞으로 널리 홍보하고 SK하이닉스가 LNG 발전소 건립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청지 시민들의 대다수, 더 많은 시민들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충북 시민 대책도 앞으로 이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널리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 반대 서명도 또 이제 문화재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띄기 뭐 이런 퍼포먼스도 이제 예정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당일날 이제 시청 브리핑의 기자회견 이후에 청주시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활동도 더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은 뭐 이천과 함께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585메가와트 이제 SK하이닉스 공장 신증설하는 3차 부지내죠. 청주 테크노폴리스 외북동 일원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건립 계획을 기존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한국영향평가 일환의 한 과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속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연말께는 산자부동 정부 중앙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청주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때에 맑은 꼴 청주가 특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충북 메이커스 보도 또는 이제 이 기자 TV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좀 LNG 발전소를 건립함에 있어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거, 역시나 이제 행정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에 이희루 경영지원실장은 충북 메이커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곧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런 과정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대기업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지역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고 또 지금 환경단체나 지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우려하는 부분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반경 10km 이내로 봤을 때 청주 전역권에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LNG 발전소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연료를 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존에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화석 연료나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는 친환경이라는 거지, 그조차도 일종의 이제 화석 연료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저녁에는 중단했다 낮에 가동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낮에 전력 수급이 원활할 때는 가동치 않다가 저녁에만 돈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운전 하는 과정 속에서 불완전 연소된 질소산화물 이런 게 배출될 수 있는 게 역시나 LNG 발전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당국 청주시를 비롯한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일방적인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갈 것이 아니라 마치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법의 잣대에 기대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런 반대의 목소리,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단순히 때법이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지역 경제 기여도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 일본의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역시나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도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 신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반대하겠느냐라는 목소리에 무려 10명 중 8명이 반대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역 경제 기여도도 지역 시민들, 청주 시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거지 경제 기업 이윤을 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청주의 그 중심권에 LNG 발전소, 그것도 시민들의 건강을 심히 위협할 수 있는 LNG 발전소 건립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경제 기여도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청주시가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겠으면, 그리고 또 새로운 해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꼭 그게 시내 중심이고 청주 TP 부지 내외에는가 만약에 정건설을 해야 된다면요, 사실 대다수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가 발전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 전력과 관련해서 기존에 잘 생산해왔기 때문에 과연 전력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에 그게 납득이 가는 해명인지 퀘스천 마크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기자가 봐도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역의 기여도도 크지만 사실은 변전소를 따로 주고 또는 심지어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저류 시설을 따로 제공할 정도로 사실은 SK하이닉스라는 이런 대기업이 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수혜를 받는 부분도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충북 메이커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강행 처리보다는 좀 대화하고 소통해가면서 해법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촛불문화제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문제가 더 확산돼서 SK하이닉스 기업 자체에도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또 시민들과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TV 지난 한 주의 소식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와 매주 함께 방송을 하던 김대균 기자 부디 큰일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빨리 쾌유를 하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다시 좀 일상으로 돌아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균 기자도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TV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